성진그룹 본사. 유리 외벽에 비친 아침 햇살이 차갑게 반사되는 시간. 이 건물 안에서 가장 조용한 순간은 오히려 한 사람이 지나갈 때이다. 그의 이름이 들리면 복도 끝에서부터 공기가 먼저 굳는다. 차준혁. 성진그룹 차기 오너. 실수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는 남자이다. 곧 내려오십니다. 회의 자료 다시 확인했지. 3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래도 이 시간은 늘 불안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선 비서진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검은 정장, 흐트러짐 없는 셔츠 깃. 고개를 들지 않아도 존재감이 먼저 다가온다. 차준혁은 주변을 보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볼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죠? 10시 이사회, 12시 해외 파트너 화상회의, 오후엔 공항 이동 예정입니다. 중간에 시간이 비는데 기업인 모임 오찬이 있습니다. 취소해요. 그건 곤란합니다. 이번엔 회장님이 직접 당부하신 거라. 차준혁은 걸어가다 멈추고 시선만 주며 그럼 비서실장님이 대신 참석하시면 되겠네요. 저 대신. 그는 익숙하다. 비서진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질문은 없다.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차준혁의 부모는 아들의 이런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더 걱정한다. 아직 혼자인 아들. 어느새 일만 남아버린 삶이 되어버린 아들. 준혁아, 너도 이제 사람도 좀 만나봐야지. 준혁은 걱정돼서 엄마가 말하면 담담하게, 불필요한 만남은 시간 낭비예요. 옆에서 듣던 아버지가 준혁아, 사람이 사업이고 관계가 자산이다. 능력 없는 관계는 리스크입니다. 그 이후로도 수없이 들어온 중매. 정재계, 기업인, 집안, 조건. 빠질 것 없는 제안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다시 성진그룹 로비. 같은 시각. 로비 한쪽에서 그 장면을 처음 마주한 사람이 있다. 홍보실 대리 홍지훈. 저 사람이 차준혁 대표이사?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지나가는 짧은 순간. 그러나 지훈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다. 차가운 공기가 등을 타고 내려간다. 봤지? 실물은 더 숨막혀.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스타일이야. 비서실 안 가서 다행인 줄 알아. 다들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무섭다기보다. 틈이 없어. 일은 또 얼마나 많은데. 틈이 없는 사람,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지훈은 무심코 이미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다시 본다. 곧 해외 출장이라 비서진들 지금 정신 없으실 거야. 지훈은 선배들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간다. 하지만 유리문 너머로 다시 한번 로비를 빠져나가는 수행원들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남자. 차준혁, 그의 삶에 아직 들어온 적 없는 변수 하나가 이제 막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성진그룹 사내가 가장 사람답게 숨쉬는 시간. 홍지훈은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돌아간 머리를 붙잡은 채 선배, 동료들과 구내식당으로 들어온다. 오늘 홍보팀 완전 전쟁이었지. 식판 위에 올라간 평범한 반찬들. 익숙한 소음, 수저 부딪히는 소리. 지훈은 그제야 숨을 고른다. 그때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식당 입구 쪽에서 갑자기 시선들이 한 방향으로 쏠린다. 대화가 끊기고 웃음이 멈춘다. 문 쪽을 돌아보는 지훈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온다. 수행원들과 함께, 그러나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구내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차준혁. 차준혁은 말없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선다. 그때 주방 쪽에서 먼저 반가워하며 다가온다. 어머, 이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낯선 장면에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지훈도 순간 눈을 깜빡인다. 주방 안에서 환한 웃음들을 지어 보이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 간다. 차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식판을 받아든다. 차갑게만 보였던 얼굴에 잠깐 스친 부드러움. 지훈의 시선은 그를 따라 움직인다. 내가 아는 선배한테 들은 얘긴데 원래 저렇게 까칠한 성격은 아니었대. 네. 그게 무슨... 들어봐. 이건 진짜야.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숟가락이 멈춘다 자연스럽게. 그 여자가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랑 결혼했다는 소문. 옆에서 밥 먹던 동료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화에 끼어든다. 나도 들었어, 그 소문. 그때부터 완전 변했다더라. 그때부터인가 사람 안 믿게 되고 완전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하던데.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선배와 동료가 하는 얘기를 듣는다. 게다가 그쯤이었나. 위에 형도 사고로 돌아가셨잖아. 어머. 진짜요? 응. 진짜야. 원래 사업엔 관심조차 없었대. 근데 지금은 대단하지. 지금은 양쪽 어깨에 성진이 있잖아. 기대를 한 몸에 다 받는 거지. 까칠함 뒤에 쌓여온 시간들. 상실과 배신, 그리고 선택지가 사라진 자리. 본인도 부담이 엄청 클 거야. 선배의 그 말과 동시에 지훈의 시선은 다시 주방 쪽으로 향한다. 주방 이모들이 웃으며 차준혁을 바라본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시작한다. 그 모습은 로비에서 보던 남자와는 조금 다르단 생각을 지우는 한다. 며칠은 숨 돌릴 틈도 없이 흘러간다. 홍보실의 하루는 늘 그렇듯 전화와 메일, 수정과 보고로 빼곡하다. 홍지우는 키보드 위를 떠나지 않는 손을 바라본다. 바쁘다는 말로는 부족한 시간들. 그러나 그 평범한 전쟁 같은 일상은 갑작스럽게 깨진다. 부장이 회의 마치고 돌아와 직원들은 소집한다. 잠깐 다들 하던 일 멈추고 회의실로 들어오세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걸 느낀 직원들. 의자 끄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진다. 방금 비서실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홍보실 안의 공기가 한 번에 무거워진다. 조만간 이사님 해외 출장 일정 다들 아시죠? 그런데 비서진 한 분이 출산 휴가 끝나 출장 때 합류하기로 했는데 아기가 아파서 복귀가 미뤄졌대요. 그럼 인원이 부족하겠네요? 부장의 시선이 천천히 회의실 안에 앉아있는 직원을 천천히 훑는다. 그래서 말인데 비서실에서 홍보실에서 한 명만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그 순간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괜히 크게 들린다.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프로젝트가 걸려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저도 일정이 이미 꽉 차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부장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 사람을 바라본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손끝이 천천히 한 방향을 가리킨다. 지훈 씨는 어때요? 지금 하던 일 거진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네. 저요? 지훈의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는다. 결혼도 안 했고 경력도 이제 이만하면 됐고 지금 하던 일 마무리되면 문제 없잖아요. 저는 비서실 업무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고개를 들잠 보이는 얼굴들. 다들 웃고 있지만 눈은 말하고 있다. 제발 우리 대신 가져하는 눈빛으로 지훈을 쳐다본다. 지윤 씨, 미안해. 부탁이 아닌 떠넘김이라는 걸. 지훈도 알고 있다. 잠시 침묵. 제가 가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그제야 풀린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쉬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다. 고마워요. 지훈 씨 지금 필요한 짐만 들고 올라가요. 나중에 다시 올 거니깐.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지훈은 알 수 없다. 지훈은 긴장된 마음으로 비서실 문을 여는 순간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정돈된 책상, 낮은 목소리들. 비서실장이 연락을 이미 받았는지 들어오는 지훈을 반갑게. 아, 홍지윤 씨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힘든 건 없을 거예요. 탕비실에서 나오던 여자 선배가 웃으며 반긴다. 반가워요. 얘기는 차차 하고 우선 일정 정리부터 알려드릴게요. 지우는 메모장을 꺼내든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글씨가 점점 커진다. 하루는 그렇게 끝난다. 그리고 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소파에 앉는다. 잠시 후 부모님께 전화를 건다. 지윤아, 바쁘다더니 괜찮니?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응. 먹었지. 나 내일 해외 출장 가게 됐어. 갑자기? 회사에 일이 좀 생겨서 내가 대신 가는 거야. 자세한 말은 하지 않는다. 걱정을 더 얹고 싶지 않아서.
필요한 거 잘 챙기고. 너 혼자니까 더 조심하고 잘 다녀와. 알겠어요. 걱정 마. 갔다 와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지우는 캐리어를 꺼낸다. 옷을 하나씩 넣으며 일정표를 다시 확인한다. 해외 출장, 차준혁 그 이름이 종이 위에서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온다. 출장 당일,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공항은 분주함보다 긴장으로 가득하다. 홍지우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숨이 약간 가쁜 채로 도착한다. 이미 대부분의 인원이 나와 있다. 비서진, 실무진, 수행원들, 그리고 그 중심에 차준혁이 서 있다. 늘 그렇듯 그는 사람보다 서류를 먼저 보고 있다. 안녕하세요. 차준혁 소리나는 쪽으로 한번 보고 짧게 고개만 흔든다. 그때 비서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온다. 이사님, 이번에 홍보실에서 지원 나온 홍지윤 대리입니다. 차준혁은 비서실장의 말에 형식적으로 아,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말은 예의 바르지만 눈은 이미 다시 서류로 돌아가 있다. 지우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느낀다. 비행은 길었고 도착은 바로 업무였다. 공항에서 곧장 지사로 이동, 회의, 브리핑, 보고. 지우는 정신없이 뒤따라 다닌다. 지훈 씨, 이 자료는 오후 회의용이에요. 네. 바로 정리할게요. 메모, 출력, 전달. 머릿속에서 쉼없이 톱니가 돌아간다. 선배 은주는 긴장하며 열심히 하려는 모습에 웃으며 너무 긴장하지 마요. 아직 첫날인데. 제가 좀 느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처음 치곤 잘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잘하는데? 그 한마디에 지훈의 긴장이 풀려 어깨가 조금 내려간다. 회의는 길어지고 시간 감각은 흐려진다. 지훈은 문득 회의실 안쪽을 바라본다. 차준혁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물 한 모금 없이, 식사 이야기 없이, 서류 위에 고정된 시선. 그때 선배 은주가 지훈을 살짝 치며 말한다. 우리 잠깐 나가서 밥 먹고 올까? 홍지훈 놀라며 아직 안 끝난 회의실을 바라본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선배님. 저분들 맞추다간 우리 오늘 밥 구경 못해.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선배 은주를 따라 회의실 문을 나서는 지훈. 두 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는 길에 간단하게 먹을 것 좀 부탁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인다. 잠시 후 간단한 점심이 담긴 봉투를 들고 지훈은 다시 회의실로 들어온다. 조심스럽게 차준혁의 자리 옆에 내려놓는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짧지만 분명히 들린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물러선다. 그날 하루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조차 흐릿하다. 늦은 밤 호텔로 돌아온 지훈은 창가에 선다. 캐나다의 밤하늘, 낯설고 조용하다. 도시의 불빛 위로 검은 하늘이 내려앉아 있다. 다음 날 아침, 캐나다 지사 사무실은 어제보다 더 조용하다. 정확히 말하면 조용한데 어딘가 분주하다. 홍지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묘한 기류를 느낀다. 지우는 옆자리에 앉은 은주 선배를 바라본다. 선배님, 무슨 일 있어요? 왠지 어수선해서요. 선배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인다. 그러다 갑자기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왜요? 왜 그렇게 보시는데요? 제가 뭐 실수했어요? 선배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을 일어나라 하더니 지훈을 한 바퀴 돌려 세운다. 지훈 씨, 키가 몇이야? 옷 사이즈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구두 신으면 얼마쯤 돼? 지훈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다. 선배는 이미 답을 들은 것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되겠다. 그리고는 갑자기 뛰다시피 자리를 떠난다. 실장님, 어디 계세요? 지훈은 어정쩡한 자세로 그 자리에 남는다. 잠시 후 비서실장과 선배가 함께 돌아온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지훈에게 꽂힌다. 마치 물건을 검수하듯 아주 유심히. 홍지훈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바라보며 저 무슨 일인데요? 왜들 그러세요? 선배가 지훈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말한다. 캐나다 대사관에서 음악회 초청이 왔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음악회 끝나고 만찬도 있고 외교 행사라 대표 동반이 기본이에요. 원래는 그 자리는 정희 선배가 가기로 했는데 지금 출산 휴가 중이신 분이요? 정희 선배가 이탈리아어를 했거든. 지훈의 표정이 조금 굳어진다. 마침 이번엔 이탈리아 대사도 안 한다길래 다행이다 했는데 잠시 뜸을 들이다 지훈을 보며 온다잖아. 부인하고 딸까지 같이. 그래서 지금 급하게 통역할 사람 찾는 중이었는데 선배의 시선이 다시 지훈에게 향한다. 지훈 씨 이탈리아어 할 줄 안다고 들었어. 지금 우리한테 있는 옷 사이즈도 지훈 씨하고 딱 맞아. 홍지훈 놀라며 손을 들어 손사래를 치고 못한다 말한다. 아니에요. 진짜 조금, 아주 조금이에요. 통역할 수준도 안 돼요. 선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내려버린다. 딱 좋네. 그래도 단어는 조금 안다는 거잖아. 지훈의 눈이 커지고 당황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졌다. 이번에 대표님 파트너로 지훈 씨가 가면 되겠다. 네. 제가요, 선배님. 전 그런 곳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 말고 다른 분이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훈 씨 아님 난데? 내가 간다 해도 지금 준비된 옷도 안 맞아.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렇게 잘해야 하는 자리 아니야. 그래도 제가 통역을 제대로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비서실장이 옆에서 듣다 말을 받는다. 지윤 씨,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대표님, 이탈리아어 잘하세요. 그러니 걱정 말아요. 지훈은 잠시 말을 잃는다. 그럼 저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선배가 웃으며 끼어든다. 그건 아니지. 선배는 아주 태연하게 말한다. 파트너가 있어야 하잖아. 대표님 혼자가 동반인데? 지훈은 그제야 이 상황의 핵심을 이해한다. 통역이 아니라 동반 파트너로 참석하란 말이었다. 음악회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면 되지. 나도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당장 어디서 옷을 구해. 지훈 씨가 딱 적임자야. 가볍게 던진 말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선배 은주는 지훈을 거의 끌다시피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 오늘은 고민할 시간 없어. 일단 앉아. 메이크업실. 거울 앞에 앉은 지훈의 얼굴 위로 섬세한 손길이 분주하게 오간다. 머리가 정리되고 화장이 더해질수록 지훈의 표정이 점점 낯설어진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선배 은주는 이쁘게 변해가는 지훈을 보며 환히게 웃으며 이 정도는 돼야 성진그룹 차준혁 대표 파트너지. 드레스룸. 은주는 몇 벌의 드레스를 걸어놓고 지훈을 한 바퀴 돌려 세운다. 이렇게 예쁜 걸 왜 여태 숨기고 다녔어? 너무 이쁘다 지훈 씨. 주변 비서들 사이에서 탄성과 부러움이 터져나왔다. 어머, 진짜 너무 이뻐요. 탄성이 이어진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거울을 바라본다. 드레스 속에 비친 자신이 왠지 낯설지만 분명히 자신이다. 잠시 후 지훈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공기가 바뀐다. 지훈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계단을 내려온다. 턱시도를 고쳐 매던 차준혁이 고개를 든다. 계단에서 내려오는 지훈을 바라본다. 아주 잠깐 그의 눈이 내려오는 지훈의 모습에 멈춘다. 비서실장 준혁 옆에서 일정을 확인하다 지훈을 바라보고 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차준혁은 아무 말 없이 지훈을 한 번 더 본다. 그리고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나란히 뒷좌석에 앉은 두 사람 차 안은 조용하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 안 하려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네요. 내가 옆에 이끌 테니 걱정 말아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훈의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다. 음악회장 입구 밝은 조명 정중한 안내. 두 사람은 나란히 입장한다. 그 순간 지훈의 발이 살짝 삐끗한다. 순간적으로 차준혁이 팔을 뻗어 지훈의 팔을 잡아준다. 어머, 고맙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황해하며 지훈은 팔을 빼려 한다. 그 순간 차준혁은 그대로 팔을 안쪽으로 당긴다.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 얼떨결에 다정히 팔짱을 낀 채 그대로 입장하게 되는 두 사람. 주변에서 느껴지는 시선들. 부러움과 호기심이 공기처럼 떠다닌다.
음악회가 시작된다. 차준혁은 안내서를 조용히 접어 지훈에게 건넨다. 주변의 시선은 전혀 관심 없는 듯 지훈에게 조용히. 지금 나오는 건 이 곡의 서주입니다. 속삭이듯 설명이 이어지고 다시 음악이 바뀌니 여기부터 현악이 강조돼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 덕분에 음악이 다르게 들린다. 음악회가 끝나고 만찬이 이어진다. 두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섞여 인사를 나눈다. 지훈은 웃으며 응대한다. 차준혁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본다. 지훈이 잘 섞여 분위기를 이끄는 걸 보고 조금 안심한다. 그 역시 대사들과 대화를 이어간다. 그때 어디선가 술기운이 오른 한 남자가 지훈에게 다가온다. 아름다우시네요. 혹시 한국인이신가요? 홍지훈 웃으며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인사를 하며 옆으로 나가려 한다. 감사합니다. 전 일행이 있어. 그만 가볼게요. 그러나 점점 거리가 가까워진다. 잠깐 같이 나가실래요? 우리말이 잘 통할 것 같은데. 지훈은 당황한다. 어떻게든 잘 달래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었다. 아, 저는 일행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남자는 지훈이 거절을 하고 있는데도 지훈의 손을 잡는다. 끌듯이.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 위에 겹친다. 그 손 놓으시죠. 차준혁이다. 그는 지훈의 손을 그 남자의 손에서 빼내 자신이 대신 잡는다. 무슨 일입니까? 멀리서 사업가 아버지가 놀라 달려온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말려도 술에 취해 더 추근댄다. 이분은 제 파트너입니다. 무슨 일로 이러십니까? 차준혁은 지훈을 자기 뒤로 숨긴다. 보호하듯. 준혁은 앞으로 나서 그 남자에게 차가운 표정으로 다시 경고를 한다. 한 번 더 다가오면 공식 문제로 만들겠습니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캐나다 대사가 다가와 중재에 나서고 사업가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아 끌며 연신 고개를 숙인다. 사건은 그렇게 정리된다. 지훈은 아직도 가슴이 빠르게 뛴다. 자신을 지키듯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등. 그 등 뒤에서 지훈은 처음으로 안정을 느낀다. 만찬이 끝나고 차는 조용히 호텔로 향한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창밖의 불빛이 차 안을 느리게 스쳐간다. 차준혁의 시선이 지훈의 손목에 멈춘다. 살짝 붉게 올라온 자국. 지훈 씨 손목이 아, 이거요?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듯 손을 한번 흔든다. 괜찮아요. 원래 잘 멍드는 편이라 내일이면 없어져요. 걱정 마세요. 아까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말없이 그 자국을 한 번 더 본다. 호텔 도착. 엘리베이터 앞에서 선배 은주가 기다리고 있다. 은주는 다가오는 준혁의 얼굴을 보고 미세한 변화를 눈치챈다. 은주, 준혁이 지나가고 옆에 서 있는 지훈에게 낮게.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순간 은주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네, 이사님. 전화를 받는 은주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훈의 손목으로 내려간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주는 지훈을 가만히 바라본다. 은주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며 많이 다친 거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선배, 저 진짜 괜찮다니까요. 지훈은 나가는 선배 은주를 붙잡고 그런 지훈을 보고 웃으며 위에서 내려온 짓이야. 난 따르는 사람이고. 은주는 그렇게 말하곤 약을 사러 나간다. 혼자 남은 호텔방 지훈은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른다. 만찬장에서의 장면이 천천히 떠오른다. 자신을 뒤로 숨기던 그의 등, 단호한 목소리, 잡아주던 손.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지훈은 고개를 젓는다. 내가 미쳤나 봐, 홍지윤. 이상한 생각하지 말자. 그러다 혼자 피식 웃는다. 잠시 후 은주가 약 봉투를 들고 돌아온다. 자, 여기. 선배님 감사해요. 괜히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괜찮아. 연고 바르고 여기 약도 챙겨 먹고. 지우는 더 말하지 않는다. 괜히 설명하면 더 커질 것 같아서. 다음 날 아침 캐나다 지사 사무실. 지우는 출근하며 준혁이 오는 걸 본다. 은주와 함께 인사를 건넨다. 준혁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훈의 손목으로 향한다.
그걸 알아챈 은주가 한 박자 빠르게 끼어든다. 제가 어제 지시하신 대로 약 먹이고 연고도 발랐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지우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진다. 진짜 괜찮아요. 선배님, 왜 그러세요? 준혁은 은주를 슬쩍 본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다 안다는 눈빛. 그리고는 지훈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히자 지훈은 은주를 본다. 진짜, 왜 그러세요? 저 무안했잖아요. 무안할 게 뭐 있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알려드린 건데. 은주는 지훈과 문 쪽을 번갈아 본다. 설마 하며 다시 준혁이 들어간 문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흔든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일이나 하자.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노트북을 연다. 출장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성진그룹 홍보실. 지우는 다시 익숙한 홍보실로 복귀한다. 고생했다, 진짜. 일상은 다시 시작된다. 출장은 끝났지만 어딘가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조용히 남아있다는 걸. 그 빨갛게 남았던 손목 자국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홍지훈의 하루는 다시 바쁘게 흘러간다. 출장이 있었던 게 꿈처럼 느껴질 만큼 일상은 빠르게 자리를 차지한다. 점심시간 지우는 구내식당으로 향한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다 익숙한 얼굴을 발견한다. 선배님, 비서실 선배, 은주다. 은주는 지훈을 보고 반갑게. 지훈 씨, 완전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두 사람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사이 식당 문 쪽이 잠시 웅성거린다. 차준혁과 비서실장이 들어온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 붙는다. 안녕하세요. 준혁은 식당 앞 지훈을 바라보고 지훈은 준혁을 보며 인사를 한다. 준혁은 지훈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올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간다. 그 뒤로 비서실장이 다가온다. 반갑네요. 지윤 씨,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짧은 인사 지훈은 다시 홍보실 선배들이 있는 자리로 간다. 밥을 먹으며 선배들의 시선이 묘하게 지훈에게 몰린다. 지훈 씨, 비서실 직원들하고 그새 많이 친해졌네. 비서실 선배가 그러더라. 출장 가서 엄청 잘했다고. 지훈은 멋쩍게 웃는다. 전 그냥 시키는 것만 했어요. 그래도 쉽지 않지. 이러다 우리 지훈 씨 비서실로 빼가는 거 아니야? 에이, 선배님들 왜 그래요? 그만하시고 얼른 식사하세요. 다들 웃으며 넘기지만 지훈 가슴 한쪽이 살짝 걸린다. 그리고 며칠 뒤 홍보실 오후 회의 갔다 돌아온 부장이 지훈을 부른다. 지훈 씨, 잠깐만 들어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장실로 들어간다. 문이 닫히자 부장은 바로 말을 꺼낸다. 지금 바로 간단한 짐만 챙기세요. 홍지훈 놀라며 무슨 상황인지 몰라 당황해한다. 네, 부장님, 짐은 왜? 지금 비서실로 가야 합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는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굳이 말하자면 그 반대죠. 부장은 잠시 말을 고른다. 출산 휴가 중인 직원이 출근하는 날짜가 좀 늦춰졌대요. 그래서 비서실 인원이 부족하다네요. 지훈은 비서실 인원 부족을 왜 나한테 말하는지 천천히 숨을 삼킨다. 새로 뽑기엔 시간이 애매하고 저번에 출장 같이 갔던 지훈 씨가 너무 잘했다고 다른 사람 가면 또 적응 기간이 있어야 하니 부장은 지훈을 바라보며 분명히 말한다. 이사님이 지훈 씨를 올리라 공문이 내려왔어요. 제가요? 하지만 지금 하는 일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거라면 걱정 말아요. 지훈 씨가 하던 일은 여기 선배나 동료가 대신 마무리하면 되고 지금 휴가 중인 분이 다시 출근하시면 그때 다시 홍보실로 돌아오면 되니 그동안 지훈 씨가 고생 좀 해줘요. 부장실에서 나와 짐을 챙기는 지훈을 보며 홍보실 선배들이 다가온다. 지훈 씨가 하던 일 내가 마무리할 테니 너무 걱정 말고 잘하고 와. 이왕 가는 거 다시 올 때까지 비서실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와. 네,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다녀올게요.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한다. 비서실 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은주 환하게 웃으며 지훈을 맞이한다.
지은 씨 어서 와. 다시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다. 지훈이 자리를 정리하는 옆에 은주가 자연스럽게 앉는다. 우리 이사님이 비서실 인원 충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은주가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에 지훈은 짐을 정리하던 손이 잠시 멈춘다. 저번에 해외 출장 같이 갔던 지은 씨를 찍어서 말했어. 지훈의 눈이 커진다. 에이, 설마요. 지금 여기 인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온 거잖아요. 은주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본다. 우리 대표가 원래 누굴 콕 집어서 말하는 성격은 아니잖아. 그 말이 조용히 방 안에 내려앉는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책상 위를 바라본다. 잠시 후 회의가 끝난 뒤 차준혁이 비서실로 돌아온다. 문을 열며 가장 먼저 지훈을 본다. 준혁 뒤로 따라오던 비서실장 지훈을 보고 반갑게 웃으며 왔네요. 지윤 씨, 당분간 고생 좀 해주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차준혁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뒤를 보고 말한다. 차 한 잔 부탁합니다. 은주가 자연스럽게 지훈을 본다. 지은 씨가 가져다 드려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들고 대표실로 들어간다. 차준혁은 서류를 보다가 지훈을 올려다본다. 당분간 고생 좀 해주세요. 모르는 거 있음 물어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비서실 문 쪽이 소란해진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사님 큰 사모님 오셨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들어온다. 단정한 옷차림 익숙한 기풍. 지훈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나온다. 여자의 시선이 잠시 지훈에게 머문다. 회장님 사모님이셔. 은주 옆으로 오는 지훈을 보며 지금 들어간 분이 누군지 말해준다. 아, 어쩐지 두 분 닮으셨어요. 은주는 작게 덧붙인다. 오늘 저녁 가족 모임 있대. 아마 같이 가자고 오신 것 같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인다. 대표님이 원래 그런 자리 잘 안 가시니 아마 직접 같이 가려오신 것 같아. 대표실 안. 어머니는 일에 파묻힌 아들을 바라본다. 들어오고 있네. 엄마가 아들 얼굴 잊어버리겠다. 왜 오신 줄은 알아요. 차준혁은 괜히 더 서류를 넘긴다. 알면서 너 더 이러는 거지. 어머니의 눈빛엔 걱정이 묻어있다. 불편한 자리인 건 알아. 그래도 가야 할 때는 가야지. 바빠서 그래요. 다른 건 없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니? 차준혁의 손이 잠시 멈춘다. 어머니는 안다. 아들이 왜 그 자리를 싫어하는지. 대학 시절 차준혁이 처음으로 마음을 줬던 여자 김유라. 그녀는 준혁의 대학 시절 여자친구였고 결국엔 준혁의 친한 친구 박윤석과 정약 결혼을 했다. 그땐 준혁의 형과도 말이 오갔지만 준혁의 형인 준수가 사고로 죽으면서 유라는 준혁의 친구와 결혼을 한 것이다. 그때부터 준혁은 어떤 모임에도 참석을 안 한다. 그날 이후 준혁은 한동안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이날의 모임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다. 기업과 기업이 얽힌 아무나 볼 수 없는 사람들만 오는 자리였다. 그래서 준혁은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다. 어머니는 아들의 침묵을 이해한다. 그래서 더 안쓰럽다. 그래도 오늘은 아빠, 엄마 얼굴을 봐서라도 얼굴만 비춰. 차준혁은 대답하지 않는다. 서류를 다시 집어든다. 차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알았어요. 참석할게요. 그러니 먼저 가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그제야 풀린다. 그래, 고맙다. 그럼 먼저 가 있을게. 걱정 마시고 가세요. 저는 정리하고 바로 갈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표실을 나온다. 비서실 앞. 준혁 엄마, 비서실장에게. 오늘 모임 우리 이사님 꼭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사모님 걱정 마시고 가세요. 그러다 어머니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문다. 잠시 뭔가 생각하던 준혁 엄마는 생각난 표정으로 지훈을 보고 웃는다. 아, 생각났어요. 음악회. 맞죠? 내가 사진에서 봤어요. 네, 맞아요. 그 친구예요. 지훈 대신 옆에 있던 선배 은주가 대신 대답한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을 다시 본다. 오해 말아요. 아는 지인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나가려다 문득 무언가 떠올린 듯한 표정. 그리고는 비서실 직원들을 향해 말한다. 오늘 모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오세요. 내가 초대할게요.
비서실 안이 순간 정적에 잠긴다. 그때 비서실장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한다. 사모님, 그런 중요한 자리에 저희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모임 주최자가 나예요. 괜찮아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 우리 집 마당에서 해요. 그러니 다들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웃으며 덧붙인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와서 저녁들 먹고 가요. 준혁 어머니는 다시 한번 지훈을 본다. 꼭 와요. 마지막 말은 지훈에게 분명히 향해 있다. 준혁 어머니는 그렇게 떠난다. 잠시 후 은주가 비서실장을 바라본다. 실장님, 저희가 가도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은 대표실 쪽을 힐끗 본다. 대표님이 안 오실 것 같았으니까 우리한테 같이 오라고 한 거겠죠. 진짜 가요? 와, 그럼 뭐 입고 가요? 우리는 대표님만 거기까지 모셔드리면 돼요. 그래도 초대받았는데 밥은 먹고 와야죠. 안 그래, 지훈 씨?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저녁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와 준혁에게 다가간다. 대표님, 저희도 오늘 같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요? 사모님께서요. 아마 안 오실 것 같으니 저희더러 대표님 모시고 같이 오라 하신 것 같습니다. 차준혁은 잠시 숨을 고른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가죠.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정리한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넓은 저택 쪽으로 향한다. 저택 마당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정장을 입은 이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이들, 그리고 취재진, 카메라와 마이크가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이 모임에 누가 오는지, 누가 오지 않는지가 세간의 관심이기 때문이다. 지훈과 은주는 이 광경을 처음 본다. 차가 멈추고 차준혁이 내리는 순간 찰칵, 찰칵, 찰칵 플래시가 연신 터진다. 이름이 불리고 시선이 몰린다. 지훈은 차에서 내리며 그 장면을 본다. 홍지훈 차에서 내리며 많은 사람들이 차준혁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 보고 정말 다른 세계네. 나와는 사는 세상이 다르네. 같은 공간에 서 있지만 전혀 다른 선 위에 있는 사람. 차준혁, 지훈은 그제야 확실히 느낀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 그가 살아온 세상은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인다는 걸. 화려한 모임은 이미 시작됐다. 잔을 든 사람들이 오가고 웃음과 인사가 겹겹이 쌓인다. 기업인들은 앞다투어 준혁의 가족에게 눈도장을 찍는다. 그때 준혁의 어머니가 다가온다. 잘 왔어요. 저녁 먹고 가요. 어머니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자리를 마련해준다.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난히 잦다. 차분히 앉아있는 지훈을 보며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짓는다. 은주, 지훈에게. 지훈 씨, 우리 앉아서 먹고 가자. 은주 말에 자리에 앉으려다 지훈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난다.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 순간 준혁에게 한 여자가 반갑게 다가온다. 바로 준혁이 좋아했었던 김유라. 오랜만이야, 준혁 씨.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는 지훈. 저 사람이구나. 지훈의 시선은 유라보다 준혁의 표정에 머문다. 유라는 기억 속의 청순한 얼굴이 아니었다. 어딘가 지쳐있고 힘이 빠진 눈빛, 준혁도 소문은 들었다. 대학 시절 친구였던 박윤석은 도박과 여자 문제로 시끄럽고 그로 인해 유라가 힘들다는 이야기. 지금의 준혁은 유라를 보며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는다. 그 사실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낯설다. 유라가 말을 이어가지만 준혁의 시선은 어느새 다른 곳을 향한다. 저 멀리 지훈이 지나간다. 아니, 왜 저쪽으로 가지? 준혁은 저 멀리 지훈을 보며 생각하고 유라의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지훈이 왜 저쪽으로 가는지가 궁금하다. 한편 지훈은 화장실을 찾으며 낯선 저택 안을 헤맨다. 그때 누군가 다가온다. 여기서 또 보네. 맞지? 그때 음악회. 나 따라 여기까지 온 건가? 음악회에서 봤던 그 남자다. 지훈의 몸이 순간 굳는다.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비켜주세요. 맞잖아. 나 따라온 거 이거 왜 이래? 여기까지 따라와 놓고
점점 다가오며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때부터 계속 생각났어. 근데 여기서 딱 보네. 점점 다가오는 남자를 피해 지우는 물러서려 한다.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그러나 남자는 지훈을 끌어안으려 한다. 그 순간 퍽 주먹이 날아든다.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군다. 차준혁이다.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지훈을 남자에게서 떼어낸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기척. 그러나 준혁은 그런 것엔 신경 쓰지 않는다. 괜찮아요? 어디 봐요. 준혁은 떨고 있는 지훈을 먼저 살핀다. 그때 비서실장이 달려온다. 이사님, 사람들 눈이 많습니다. 우선 안으로 옮기시죠.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간다. 밖에서는 비서실장이 바닥에 앉아 있는 남자에게 명함을 던진다. 비서실장 냉정하게 바닥에 앉아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당신,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누군지 알아. 니들 다 가만 안 둬. 비서실장은 그 남자 말에 미동조차 없고 미소조차 없었다. 문제 있으면 성진그룹 비서실로 문의하세요. 그리고 덧붙여 말한다. 당신이 누굴 건드렸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곤 비서실장은 집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을 생각한다. 집안 거실 지우는 떨리는 몸으로 준혁에게 안겨 들어온다. 차준혁 소파에 앉아 떨고 있는 지훈에게 물을 건네며 지훈 씨, 갑자기 왜 거기로 갔어요? 홍지훈 울먹이며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듯한 얼굴로 화장실 찾으러 다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말을 하며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 말을 들은 준혁은 어이없다는 듯 짧게 웃음이 나온다. 이 집이 얼마나 큰데 혼자 처음 온 곳을 어딘 줄 알고 찾아다녀요. 그때 지훈의 시선이 준혁의 손으로 향한다. 이사님, 손에서 피나요. 어떡해요. 저 때문에. 준혁의 손에 작은 상처가 나 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니 걱정 말아요.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합시다. 준혁은 지훈을 데리고 2층으로 향한다. 예전에 자신이 쓰던 방 옆 문을 웃으며 가리키는 준혁. 여기가 화장실. 들어가요. 지훈은 부끄러워 얼른 화장실로 들어간다. 준혁은 지훈이 들어가고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건다. 사람들 눈에는 안 띄었겠죠? 네, 다행이요. 본 사람은 없습니다. 실장님, 그 남자 내일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알아내서 아침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네, 이사님 알겠습니다. 비서실장과 통화를 끝낸 준혁 차가운 표정으로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 한편 마당에서 준혁과 통화를 끝낸 비서실장은 잠시 두 사람이 들어간 집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준혁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던가. 비서실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오고 그때 은주가 다가온다. 지훈 씨가 아직 화장실 간다더니 안 와서요. 비서실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집안을 바라본다. 화장실 안지우는 거울 앞에 서 있다. 눈을 들자마자 깜짝 놀란다. 눈물로 번진 화장, 붉어진 눈가. 자신의 얼굴이 생각보다 심하게 망가져 있다. 어머, 얼굴이 이게 뭐야? 이러고 이사님을 본 거야? 지우는 천천히 숨을 고른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몇 번이나 깊게 호흡한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다. 괜찮아졌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뒤 문을 열고 나온다. 2층 거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한 손으로 연고를 바르고 있다. 서툰 손놀림으로 바르고 있는 걸 지훈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본다. 제가 해드릴게요. 이리 주세요. 소리나는 쪽으로 준혁이 고개를 든다. 괜찮아요. 다 했어요. 아니에요. 이리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우는 준혁의 손에서 연고를 조심스럽게 빼앗듯 가져온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는다. 지훈의 손길은 조심스럽다. 연고를 덜어 상처 위에 천천히 바른다. 준혁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본다. 지훈 씨, 아픈 데는 없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준혁의 손에 연고만 계속 바르고 있다. 시선이 엇갈린 채 공기가 잠시 멈춘다. 밖에서는 사람들 웃는 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 방 안에서는 아직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마당 잔디 위에선 준혁의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귓속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비서실장은 그 미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 다시 집안을 힐끗 본다. 왠지 지훈이 걱정된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눈을 뜨자마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느낀다. 머리가 무겁고 몸에 힘이 없다. 비서실 은주가 지훈을 유심히 본다. 지훈 씨,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어제 나 모르는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에요. 그런 일 없었어요. 진짜예요. 그때 준혁이 출근한다. 사무실 공기가 순간 달라진다. 준혁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다. 은주 놀라며 준혁의 손을 보고 어제 멀쩡했는데. 순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는다. 서류가 이미 놓여 있다. 비서실장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온다. 어제 그 남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캐나다 국적이고 이름은 케빈 킴입니다. 어제는 친구이신 도산그룹 박윤석 대표 초대로 왔습니다. 준혁의 손가락이 책상을 천천히 두드린다. 두 사람은 사업 관계로도 연결돼 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며 준혁의 표정을 살피다 다시 조사한 내용을 말한다. 문제는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그 집안에서도 골칫거리로 여긴다고 합니다. 박윤석 대표에게도 여자를 소개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고 둘이 자주 붙어 다닌다는 말도 많습니다. 왜 박 대표님이 그런 사람과 친한지 모르겠습니다. 준혁은 책상을 한 번 더 두드린다. 그 둘이 하는 사업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남자가 윤석 대표의 입지가 약해진 걸 알고 이용하려 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 짧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온다. 문 밖 은주가 지훈을 바라본다. 지훈 씨, 몸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때 비서실장이 탕비실에서 나오는 지훈을 본다. 지윤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괜찮습니다. 어제 일도 있고 몸살 온 것 같아요. 그러니 걱정 말고 들어가요. 지훈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다. 지훈이 떠난 뒤 준혁은 사무실에서 나오며 무심코 주위를 본다. 지훈이 없다. 홍지윤 대리는 안 보이네요?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한동안 지훈이 있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늦은 저녁. 차준혁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정리한다. 마지막 파일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대표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약속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막무가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산그룹 대표 박윤석 부인 김유라 씨입니다. 불편하심 돌려보낼까요?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 다시 자리에 앉는다. 아닙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유라가 들어온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러나 뭔가 찾아온 이유가 있는 표정이었다. 약속도 없이 와서 미안해. 근처에 왔다가 잠깐 들렀어. 준혁은 고개만 끄덕인다. 무슨 일로 왔어? 그냥 지나가다 들릴 사이는 아니잖아. 유라는 준혁의 표정을 살핀다. 예전 같지 않아 살짝 당황한다. 어제 일 들었어. 그래서 내가 대신 사과하러 왔어. 준혁의 표정이 더 굳어진다. 마침 지금 사과받을 당사자도 없고 굳이 대신 사과는 안 해도 돼. 차갑게 잘린 말, 유라는 준혁의 차가운 표정에 매우 당황한다. 너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 준혁의 차가움에 서운함이 너무 커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뒀던 얘기를 한다. 준혁아, 너 예전엔 사업에 관심도 없었잖아. 유라는 말을 멈추지 않는다. 자신이 피해자인 양 이유를 늘어놓는다. 내가 조금이라도 회사에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난 윤석 씨한테 시집 안 갔어. 준혁의 눈빛이 서늘해진다. 우리가 서로 좋아했던 건 사실이잖아. 근데 우리 집안에서 내 선택지는 없었어. 유라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을 이어간다.
그땐 너는 회사에 관심도 없었고 난 회사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어. 만약 준서 오빠가 갑자기 그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어쩌면 준서 오빠랑 결혼했을지도 몰라. 준혁은 유라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죽은 형인 준서 이름이 나오자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쥔다. 분노에 찬 표정을 억누르고 유라를 본다. 준서 오빠 죽고 너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잖아. 그 말에 준혁의 주먹 쥔 손이 미세하게 굳는다. 넌 회사엔 관심도 없고 그때 부모님이 결정했고 난 따라야만 했어. 그땐 난 선택권이 없었어. 유라는 고개를 숙인다. 자신은 피해자라 말하고 있다. 널 좋아했지만 난 기다릴 수는 없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다시 유라가 말을 한다. 근데 내가 좋아하던 피아노도 그만두고 회사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난 설마 했어. 유라의 눈이 흔들린다. 그때 내가 조금만 빨리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유라는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말한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와서 미안해 하지도 않았을 테고 내가 너랑 결혼했을 텐데 난 진짜 너가 성진 대표가 될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끝으로 유라는 준혁을 본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준혁을 바라본다. 준혁은 한참 동안 유라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연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 유라의 준혁의 말에 눈이 커진다. 넌 내가 좋았던 게 아니라 내 배경이 좋았던 거야. 유라의 숨이 멎는다. 곧 심장이 두근대며 손이 떨린다. 내가 그때 사업에 관심 있었으면 지금 나한테 왔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난 그것도 모른 채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인 줄 착각 속에 살았을 테고. 준혁은 고개를 젓는다. 지금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더 이상 할 말 없음. 이제 그만 나가. 유라는 준혁의 차가운 표정에 더 말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유라가 나가는 걸 보며 준혁은 비서실로 나가 말한다. 앞으로 미리 약속된 일정 외엔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비서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유라가 나가는 걸 보며 준혁에게 알겠습니다. 한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유라. 그제야 깨닫는다. 그녀를 사랑했던 그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때의 선택이 이제 와서야 가장 아픈 후회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걸 유라는 깨닫는다. 유라는 집으로 돌아온다. 문이 닫히자마자 현관의 공기가 싸늘해진다. 그래서 얘기는 잘하고 왔어? 내가 무슨 힘으로 해결해. 유라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리를 높인다. 한때 사랑했던 사이인데 그 정도도 안 봐줘? 비아냥이 섞인 말투. 그 얘긴 왜 또 나와? 일은 다른 사람이 저지르고 왜 나한테 이래? 윤석은 더 듣지 않는다. 말없이 등을 돌리고 나가버린다. 혼자 남은 유라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유라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쉰다. 유라와 다투고 밖으로 나온 윤석의 전화가 울린다.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사람 골치 아프게. 전화 너머 캐나다 투자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일개 회사 여직원이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정작 맞은 건 나야. 내가 사과받아야 한다고. 자기 잘못을 모르고 오히려 화를 낸다. 여긴 한국이야. 게다가 추행은 더 큰 문제고. 윤석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문제는 차준혁이야. 곧 성진을 쥐게 될 사람이라고. 잠시 침묵하다 다시 말한다. 생각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 조용히 있어. 괜히 나대지 말고. 상대방이 뭐라 하기도 전에 윤석은 전화를 끊는다. 며칠 후 지우는 병가로 며칠 쉬고 다시 출근한다. 준혁의 사무실로 들어가며 말한다. 차 한 잔 부탁해요. 지훈이 차를 들고 들어간다. 몸은 어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 때문에 일에 차질이 생겨서 죄송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혹시라도 이상한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야 돼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복잡하다. 사무실을 나오자 은주가 다가온다. 이 번호로 지금 전화 한번 해봐. 종이에 적힌 번호. 누군데요? 해보면 알아. 은주는 빈 사무실을 손으로 가리킨다. 지우는 조용한 사무실로 들어가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익숙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 홍지훈,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당황하며
아, 안녕하세요. 의문의 전화번호는 다름 아닌 준혁의 어머니, 즉 성진그룹 회장, 사모님이었다. 지우는 자신에게 왜 전화를 하라 했는지 의문이 든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잠깐 만나고 싶은데 시간 괜찮아요? 지우는 얼떨결에 약속을 잡는다. 점심시간 지우는 따로 밖으로 나간다. 같은 시간 사무실에서 준혁은 자리에 없는 지훈을 발견한다. 홍지윤 대리는 어디 갔습니까? 약속 있다고 잠깐 나갔어요.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는다. 사무실로 들어가려다 뭔가 생각난 듯 나가는 준혁. 그때 서둘러 나가는 준혁을 비서은주가 뒤에서 대표님, 저기 준혁이 나가려다 멈춘다. 좀 전에 사모님이 지훈 씨랑 통화하셨어요. 그 순간 준혁은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연결되지 않는다. 은주는 상황을 몰라 비서실장을 본다. 지금 이 상황이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비서실장은 궁금해하며 물어보는 은주를 뒤로 하고 준혁을 따라 나서며 말한다. 이사님, 사모님이 그날 있었던 일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준혁은 여전히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휴대폰을 쥔 채 걸음을 재촉하며 빠르게 복도를 걸어간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달아 누른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시선은 휴대폰에 머문다. 비서실장은 이미 통화를 끝내고 고개를 끄덕인다. 행선지를 알아냈다는 신호다. 같은 시각 지우는 고급 레스토랑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다. 잔잔한 음악, 정돈된 식기 소리만이 울린다. 준혁 엄마 부드럽게 웃으며 긴장하고 있는 지훈을 바라본다. 내가 초대한 손님인데 그날 이후 아팠다는 소리를 들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안 아파요. 걱정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지훈의 말에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쉰다. 다행이네. 더 심하게 아팠으면 내 아들 준혁이 얼굴 못 볼 뻔했어요. 홍지훈 아니라 말하며 손살에 치고 분위기는 차분하고 좋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사를 이어간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온다. 지훈은 고개를 들다 그를 보고 놀란다. 대표님, 여긴 어떻게? 어머니는 올 줄 알았다는 듯 준혁을 바라본다. 차준혁, 지훈을 보자도 않고 바로 어머니에게 따지듯 묻는다. 왜 지윤 씨를 부르셨어요? 어머니는 태연하게 지금 아들이 왜 화를 내는지 안다는 표정으로 나 때문에 아팠던 것 같아서 밥이나 사주려고.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다시 묻는다. 근데 우리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 왜 왔을까? 그렇게 얼굴 한번 보자 얘기해도 안 보여주던 아들이. 근처에 왔다가 여기 계신다 해서요. 어머니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미소 짓는다. 그래? 이왕 왔으니 너도 같이 먹자. 그 미소는 두 사람을 나란히 바라본 채 잠시 머문다. 식사가 이어진다. 어머니의 시선이 준혁의 손으로 향한다. 준혁아, 손은 왜 그래? 언제 다쳤어? 그 말에 지훈이 놀라 사레가 걸린다. 콜록콜록 지훈이 기침을 하고 준혁은 즉시 물컵을 건넨다. 괜찮아요? 여기 물 마셔요. 등을 가볍게 두드려준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며 준혁은 다 알면서 이제 그만하라는 눈짓을 보낸다. 준혁 엄마, 그런 아들이 얄미워 모르는 척. 지훈 씨, 괜찮아요? 난 그냥 우리 아들 손 아프냐고 물어본 건데. 어머니는 준혁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미소 짓는다. 지훈은 여전히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아요. 정말로 이제 괜찮아요. 잠시 후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들린다. 홍지훈, 피아노 소리를 듣다 먼 기 생각난 듯 문득. 이 음악, 그때 캐나다 음악회에서 들었던 곡인데. 지훈이 생각을 더 잊기도 전에 준혁이 무심히 말한다. 드뷔시 달빛. 지훈의 눈이 커진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곡이 끝나고 어머니가 말한다. 지훈 씨, 우리 준혁이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지훈은 놀라 준혁을 본다. 아, 그래서 그렇게 잘 아시는구나. 지훈의 시선이 레스토랑 중앙의 피아노로 옮겨간다. 그리고 다시 준혁에게로 시선을 옮기는 지훈이다. 왜 그렇게 봐요? 어머니도 지훈을 따라 아들 준혁을 바라본다. 준혁은 난감하다.
피아노 안 친 지 10년이 다 돼가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한다. 지금은 손도 다쳐서 못 쳐요. 하지만 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준혁만 바라본다. 잠시 침묵, 준혁은 결국 의자를 밀고 일어난다. 잠시 뒤 중앙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는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레스토랑의 공기가 바뀐다. 손님들이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짓는다. 지우는 준혁이 피아노 연주하며 짓는 표정을 처음 본다. 어머니는 준혁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지금 치는 곡은 준혁이 형과 함께 연주하던 곡이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묻는다.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지훈의 손을 잡는다. 지훈 씨, 고마워요. 준혁이 피아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피아니스트가 되길 바랬는데 형이 그렇게 되고 나서 말을 잇지 못한다. 형 목까지 살아야 한다고 회사에 들어가서 저렇게 버티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는 지훈을 본다. 오늘 저 아이를 피아노 앞에 앉게 한 건 다 지훈 씨 덕분이에요. 지훈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선은 계속 피아노를 치는 준혁에게 머문다. 건반 위에서 흐르는 소리처럼 준혁의 시간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지훈은 준혁의 어머니와 식사가 끝난 뒤 인사를 나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봐요. 그 말과 함께 어머니는 준혁을 한 번 보고 지훈을 한 번 더 본다. 말없이 웃는다. 차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준서야, 이제 동생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준혁 엄마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가 천천히 번진다. 주차장 차에 탄 지우는 아직도 귀에 남아있는 피아노 선율을 떠올린다. 휴대폰을 꺼내 아까 들었던 음악을 찾아 재생한다. 그때 운전석 문이 열리고 준혁이 자연스럽게 앉는다. 홍지훈, 운전석에 앉는 준혁을 보고 놀라며 대표님, 네, 왜 거기 앉으세요? 여기 앉지. 그럼 어디 앉아요? 아니, 그러니깐 제 말은 보통은 뒤에 타시니깐 오늘도 그런 줄 알고. 차준혁, 지훈의 엉뚱한 말에 웃으며 그럼 운전은 누가 해요? 준혁은 태연하게 지훈을 바라보며 지윤 씨가 할 건가요? 그제야 지훈은 주변을 둘러본다. 차 안엔 둘뿐이었다. 홍지훈, 운전하려는 준혁을 보고 놀라며 대표님, 운전하실 수 있어요? 준혁은 아무렇지 않게 출발하려다 지훈의 말에 지훈의 말에 브레이크를 밟고 황당한 얼굴로 지훈을 본다. 제가 운전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까우니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요. 준혁은 웃음을 터뜨린다. 한참을 웃다 지훈을 바라보고 같이 저승 갈 생각은 없으니까 벨트나 매요. 준혁이 운전하는 차가 부드럽게 출발한다. 지훈은 운전하는 준혁을 힐끗 본다. 제가 운전하는 게 이상해요?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네요. 죄송해요. 그냥 좀 신기해서요. 그 순간 아까 어머니의 말이 지훈의 머릿속을 스친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잘 자랐네요. 대견해요. 순간 차가 살짝 휘청인다. 차준혁, 운전하다 지훈의 행동에 놀라며 지윤 씨, 준혁은 핸들을 바로잡고 지훈을 본다. 왜 그러냐는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보고 그걸 본 준혁은 웃으며 같이 저승 갈 생각 아니면 운전 중엔 이런 행동은 자제해 주세요. 지훈은 그제야 자신이 뭘 했는지 깨닫는다. 아, 죄송합니다. 이사님. 황급히 손을 내리려는 순간 준혁이 지훈의 손을 잡는다. 그래도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짧은 말, 그러나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부끄러움에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성진그룹 비서실, 두 사람이 나란히 비서실로 들어온다. 은주는 준혁과 같이 들어오는 지훈에게 지훈 씨, 무슨 일 있어? 왜 이사님이랑 같이 들어와? 아니에요. 오다 요 앞에서 만났어요. 은주는 뭔가 이상한데 그게 뭔지 몰라 고개를 갸웃한다. 대표실, 준혁은 사무실로 들어와 혼자 남는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그리고 문득 생각한다. 다시는 피아노 앞에 앉을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
그게 준혁 또한 가장 놀라운 일이었다. 차준혁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본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 안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이사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듯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온다. 대표님,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요? 왜 그러는데요? 비서실장은 대답 대신 휴대폰 화면을 내민다. 화면 속에는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한 남자. 익숙한 옆모습, 자신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말 대표님 맞으세요? 준혁의 얼굴이 굳으며 눈을 질끈 감는다. 아니, 이게 왜? 비서실장은 숨을 고르며 말한다. 지금 회사 게시판이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한다. 근데 이사님 원래 이렇게 잘 치셨어요? 준혁은 잠시 말을 잃고 영상 속 자신을 한동안 바라본다. 같은 시각 준혁 본가 거실 비서 한 명이 다가와 준혁의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내민다. 사모님, 여기 이분 정말 대표님 맞으세요? 화면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진다. 아이고, 누가 이렇게 고맙게 찍어줬대.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이거나 소장해도 되지? 그때 준혁 아버지가 들어온다. 뭘 그렇게 보고 웃어? 어머니는 말없이 보던 휴대폰을 건넨다. 아버지는 화면을 보며 말한다. 이건 언제 찍은 거야? 그러면서도 눈은 계속 피아노 치는 아들에게 머문다. 이 사실 차준혁 한동안 동영상을 심각하게 보다 비서실장을 바라보며 실장님, 이거 내리는 방법 없을까요? 이미 다 퍼졌습니다. 지금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걸로 보입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 다시 비서실장이 말한다. 동영상 덕분에 저희 회사 주가도 올랐습니다. 준혁은 어이없는 표정이 된다. 이걸로요? 준혁은 난감해한다. 비서실장은이 작은 변화를 은근히 반기는 얼굴이다. 그 이유를 그는 알고 있다. 밖에서 은주가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보고 있다. 옆에서 지우는 어쩔 줄 몰라 한다. 그 모습을 본 비서실장은 자리를 나서며 지훈과 눈이 마주친다. 비서실장은 말없이 눈으로 답한다. 고맙다는 뜻으로. 지훈은 차를 들고 대표실로 들어간다. 대표님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져서 어떡해요. 준혁은 차를 받으며 말한다. 괜찮아요. 덕분에 우리 주가 올랐으니까. 혹시 안 샀으면 미리 좀 사두세요. 지훈은 준혁이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걸 보고 멋쩍게 웃는다. 지훈이 나가려는 순간 준혁이 말을 한다. 지훈 씨, 조만간 해외 출장 갑니다. 지훈은 나와서 은주를 본다. 선배, 해외 출장 간다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이번엔 지훈 씨만 가는 거야. 난 안 가. 얼마 안 걸리는 일정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지훈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빠진다. 실수할까봐, 놓칠까봐 괜히 더 걱정된다. 은주가 설명을 이어가지만 지훈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다. 출장 당일 공항 출국 게이트 앞에서 홍지훈은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 가방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고 시계를 확인한다. 그때 입구 쪽에서 차준혁이 들어온다. 그뿐이다. 수행비서도 실무진도 없다. 대표님, 다른 분들은 어디 계세요? 차준혁 담담하게 게이트 쪽으로 들어가며 안 옵니다. 들어갑시다. 지훈은 당황해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아무도 안 오니까 그만 보고 가죠. 늦었어요. 준혁은 먼저 걸음을 옮긴다. 지훈은 준혁을 따라가며 급히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건다. 비서실장 전화를 받으며 일정 짧아요. 걱정 말고 잘 다녀오세요. 비행기 탑승 지훈은 좌석을 확인하며 통로로 들어간다. 확인 그만하고 이제 그만 여기와 앉아요. 준혁의 말에 지훈은 얼떨결에 옆자리에 앉게 된다. 비행기는 지훈이 처음 해외 출장을 갔던 그곳 캐나다로 향한다. 드디어 캐나다 도착 현지 직원들이 대기 중이다. 차로 이동 준혁은 뒷좌석에 앉고 지훈은 자연스럽게 다른 차로 향한다. 지훈 씨, 준혁이 부른다. 여기 타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얼른 타요. 현지 직원들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지훈은 더 말하지 못하고 옆자리에 앉는다. 차는 출발한다. 이동 중 준혁의 전화가 울린다. 서울 번호 비서실장이었다. 전화 너머
대표님, 그 남자 술 먹고 또 문제 일으킨 것 같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는다. 여자 문제로 시끄러워졌고 수습이 안 됐나 봅니다. 그 여파로 같이 하려던 일도 틀어졌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른다. 성진그룹이 투자 안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박윤석 대표도 지금 회사에서 밀려날 상황입니다. 준혁은 말없이 듣는다. 경찰 수사가 들어갔고 그래서 몰래 캐나다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준혁은 차창에 비친 지훈의 얼굴을 본다.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한국엔 못 오게 하세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이미 블랙리스트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구속될 겁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천천히 지훈을 바라본다. 어느새 호텔에 도착하고 간단한 미팅이 끝난다. 아, 지훈 씨. 오늘 저녁에 만찬 있어요. 저와 같이 가야 합니다. 지훈의 눈이 커진다. 사전에 들은 바가 없기에 당황스러워한다. 그럼 이따 로비에서 봐요.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뜬다. 지훈은 혼자 남아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때 직원 들어오며 한국에서 연락받았습니다. 다들 기다리니 서둘러야 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하러 나간다. 그 시각 준혁의 호텔방. 준혁은 휴대폰을 들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건다. 한참 울린 통화음 드디어 전화 너머 밝은 목소리. 야, 이게 누구야?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오랜만이다. 반가움이 묻어난다. 이번엔 부탁 하나 하려고. 잠시 후 내가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 시간 되면 술이나 하자. 전화 너머에서 웃음이 터진다. 성진그룹 오너가 나 같은 사람이랑 친구라면 사람들 시선 안 좋다. 먹은 걸로 치자. 가벼운 농담 예시 얘기 두 사람은 웃는다. 이건 빚 갚는 걸로 치자. 전화 줘서 고맙다. 그리고 덧붙여 말을 하며 웃는다. 난 가끔 네 소식은 듣고 있다. 근데 얼마 전에 더 유명해졌더라. 잠시 침묵 후 웃음 섞인 장난스런 말투로 차준혁. 피아노 실력 안 죽었더라. 여전히 현역이더라. 준혁이 짧게 웃는다. 봤냐? 내가 잘 치긴 했나 보네. 칭찬을 다 듣고.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잠시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 학생이던 시절 캐나다 뒷골목 놀림받고 괴롭힘 당하던 한국인 소년. 그리고 그를 도와주다 함께 위험해질 뻔했던 차준혁. 그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그 친구는 이제 캐나다에서, 아니 세계 어두운 곳에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오늘 준혁은 처음으로 그에게 부탁을 했다. 이제 그 남자는 살아있어도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옛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준혁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본다. 한편 지우는 사람들의 손길이 오가고 머리와 메이크업이 마무리되자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잠시 말을 잃는다. 와,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하고 왜 안 다니셨어요? 지우는 웃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어색하다. 로비로 나가자 한 사람이 먼저 와 서 있다. 차준혁. 지우는 그를 보는 순간 그대로 멈춰선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지훈을 준혁이 돌아보며 발견한다. 차준혁. 지훈을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준비 다 됐음. 이제 갈까요? 그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민다. 지훈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간다. 차에 오르자 지훈은 어색함에 창밖만 바라본다. 오늘 가는 곳은 제 은사님이셨던 음대 교수님의 퇴임 연주회예요. 지훈은 고개를 돌려 준혁을 본다. 지훈 씨가 피아노 좋아하는 것 같아서 같이 오고 싶었어요. 출장이란 이유를 대고 준혁은 지훈을 데리고 먼 캐나다로 온 것이다. 준혁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 그것도 자신의 은사의 마지막 무대를 지훈과 같이 보러 온 것이다. 준혁은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준혁이 먼저 내려 손을 내민다. 지훈은 그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린다. 준혁은 지훈을 에스코트하며 안으로 들어간다. 주변 시선이 자연스럽게 두 사람에게 향한다. 힐끔힐끔 지훈은 고개를 숙인다. 지훈 씨, 바닥에 뭐 떨어졌어요? 지훈이 놀라 고개를 든다. 당당하게 보세요. 저 사람들보다 지훈 씨가 더 빛나요. 지훈은 황급히 말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오해예요. 전 장난으로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오늘 정말 예뻐요. 준혁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붉어진다. 사람들이 줄지어 입장하는 순간 지훈의 발이 살짝 삐끗한다. 준혁은 즉시 지훈의 허리를 감싸 안는다. 이제 괜찮아요. 지훈이 살짝 밀쳐보지만 준혁은 미동도 없다. 그는 그대로 지훈을 감싼 채 자리까지 유유히 걸어간다. 지훈은 수많은 시선을 느낀다. 여기 기자들도 있을 텐데. 누가 오해해서 사진이라도 찍힌 어떡해요. 저는 괜찮은데 지훈 씨는 별로인가 보네요. 나랑 사진 찍히는 거. 지훈은 그를 빤히 보다 당황해하며 아니라 손짓을 하고 준혁은 그런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만 짓는다. 음악회가 시작되고 주변 사람들 눈엔 두 사람은 연인처럼 보인다. 아주 자연스럽게 연주가 끝나고 준혁은 은사를 만나러 간다. 전 밖에서 기다릴게요. 같이 들어가요. 괜찮아요. 준혁은 잡은 지훈의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들어간다. 준혁 지훈과 같이 들어가 인사를 하고 은사는 지훈을 보자마자 말한다. 아, 반갑네요. 당신이 준혁이를 다시 피아노 앞에 앉힌 분이죠? 지훈은 당황해하며 아니라 손사래를 친다. 그때 은사는 웃으며 지훈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요. 정말 내가 그 동영상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준혁은 지훈의 얼굴을 보며 난처한 듯 웃는다. 누구 때문에 전 어디 가도 그 얘기만 하셔서 제가 좀 곤란합니다. 은사는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아주 예쁜 커플이에요. 아니에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지훈이 주변 사람들을 보며 급히 말하고 준혁에게 도와달라 눈짓을 보낸다. 잘 어울리죠? 고맙습니다. 준혁은 오히려 주변 지인에게 인사를 하고 지훈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준혁은 그런 지훈을 살며시 감싸 안는다. 아주 자연스럽게. 음악회가 끝나고 지인들과 헤어져 두 사람은 공연장을 나선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들어가면 아쉽지 않아요? 준혁은 잘 아는 동네를 걷듯 지훈을 이끈다.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음악가, 작은 상점의 불빛, 유리 진열장 속 선물들. 두 사람은 구경을 하고 웃고 연인처럼 시간을 보낸다. 큰 분수대 앞 밤 공기를 즐기는 연인들 사이로 두 사람은 나란히 앉는다. 준혁은 지나가는 주민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연다. 형을 정말 많이 따랐어요. 지훈은 고개를 돌려 준혁을 본다. 형은 정말 나에겐 우상이었어요. 형이 좋아하던 회사 일, 형이 사고로 떠나고 형 대신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 결심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린다. 눈가에 아주 옅은 물기. 형이 하늘에서 보면 정말 뿌듯해 하실 거예요. 지훈은 준혁을 안아 등을 토닥여준다. 준혁은 잠시 멈칫하다 자신의 양복 자켓을 벗어 지훈의 어깨에 걸쳐준다. 괜찮아요. 진짜 이사님 입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밤 공기가 차요. 감기 들지 않게 입고 있어요. 지훈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걸치자 따뜻해져 기분이 좋았다. 준혁은 자신의 양복 자켓을 걸치고 있는 지훈을 빤히 본다. 그리고 싫으면 거절해도 돼요. 순간 지훈이 걸치고 있는 자신의 양복 자켓을 잡아당가며 준혁이 다가온다. 입술이 닿기 직전까지. 지훈의 눈을 본다. 동의를 묻는 눈빛. 지훈은 당황한 채 눈만 크게 뜬다. 그리고 아주 잠깐 지훈이 먼저 입술을 스친다. 준혁은 놀란다. 그러다 이내 웃는다. 지훈이 물러나려는 순간 준혁이 다시 다가온다. 이번엔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깊게. 지훈은 어쩔 줄 몰라 눈만 커지고 준혁은 그런 지훈을 보며 웃다가 이번엔 더 깊게 키스한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는다. 캐나다에서의 꿈 같은 밤이 지나고 며칠 후 포털 메인 한 장의 사진. 성진그룹 차준혁, 정체불명의 여성과 키스. 회사 전체가 술렁인다. 홍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린다. 술렁이는 건 홍보실뿐만이 아니었다. 비사실 은주는 흥분한 채 지훈에게 다가온다. 출장 같이 갔었잖아. 지훈 씨, 진짜 누군지 못 봤어? 저도 몰라요. 선배님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그때 준혁이 비서실장과 함께 들어온다. 은주에게 시달리고 있는 지훈을 본 준혁. 차 한 잔 부탁해요.
지우는 급히 탕비실로 들어간다. 은주는 지훈이 사라지자 비서실장을 붙잡는다. 실장님, 진짜 누군지 모르세요?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 말하곤 그의 시선은 탕비실 쪽에 잠시 머문다. 잠시 후 준혁의 방으로 지훈이 차를 들고 들어온다. 준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훈을 보고 웃는다.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준혁은 차를 마시며 지훈을 본다. 우선 기사부터 막아야죠.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지훈은 준혁의 느긋함에 답을 찾지 못해 속만 탄다. 지훈이 아무 대답도 못 들은 채 대표실을 나서는 순간 유라가 비서실로 들어온다. 어떻게 오셨어요? 약속하셨나요? 차준혁 대표 만나러 왔어요. 김유라가 왔다 전해주세요. 죄송하지만 미리 약속 안 되셨음 만나실 수 없습니다. 유라가 말을 무시하고 막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지훈이 대표실에서 나온다. 유라는 지훈을 보는 순간 느낌으로 알아버렸다. 사진 속 그 여인이 누군지 유라는 지훈을 빤히 본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 지훈은 서둘러 탕비실로 들어간다. 유라는 지훈이 사라진 방향을 보다가 준혁에 들어오라는 말에 대표실로 들어간다. 이제 더 이상 우린 볼 일 없을 텐데. 이렇게 보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부턴 미리 약속을 잡고 와.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나 나가봐야 돼. 유라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준혁에게 애원한다. 준혁아, 내 남편 좀 도와줘. 아니, 너희들이 친구였잖아. 나를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제발 부탁할게. 우리 좀 살려주라. 나한텐 그럴 힘 없어. 설령 있다 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만 돌아가. 준혁은 서류를 집어든다. 그러곤 인터폰을 누른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억지로 유라를 소파에서 일으켜 데리고 나간다. 유라는 힘없이 나가며 다시 한번 지훈을 본다. 그 순간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다는 걸 느낀다. 유라가 떠난 뒤 은주가 말한다. 옛날에 두 사람 사귀었었대. 근데 대표님 뻥차고 딴 데로 시집갔나 봐. 시집간 곳이 다름 아닌 대표님 친구라더라. 지금 아주 벌받는 거지. 지훈은 은주가 신나 얘기하는 걸 듣고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린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준혁의 어머니였다. 준혁 엄마 전화 너머로. 사진으로 보니까 잘 지내는 것 같네요. 점심 약속 없으면. 지훈 씨 나랑 밥 먹을래요? 괜찮죠? 지훈이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온다. 점심 같이 먹어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답한다. 선약이 있어요. 다음에요. 그때 준혁이 문을 열고 나온다. 뭐 갖다 드릴까요? 준혁은 은주를 피해 지훈을 본다. 지훈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린다. 그 모습을 본 비서실장은 흐뭇하게 미소 짓는다. 지훈은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괜히 더 난감해진다. 점심시간 지훈은 준혁의 어머니를 만난다. 준혁 엄마, 지훈을 보자마자 손을 잡으며 그럴 줄 알았어요. 고마워요. 지훈은 어쩔 줄 몰라 웃기만 한다. 내 생각엔 점심 사줄 사람 곧 올 것 같으니 우리 맛있고 비싼 걸로 골라요. 지훈에게 말하며 문 쪽을 힐끗 보더니 미소 짓는다. 내 생각이 맞았네. 우리 하나 더 시켜야겠다. 지훈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준혁이 들어온다. 대표님, 차준혁 들어와 자연스럽게 지훈 옆에 앉으며 엄마, 왜 지훈 씨만 부르고 난 안 불렀어요? 뭐하러 두 번 전화해. 지훈 씨 오면 아들은 자연히 따라올 텐데 내가 왜. 준혁은 피식 웃으며 옆에 앉아있는 지훈과 엄마를 번갈아 본다. 어머니의 마음엔 이미 결정이 서 있다.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는 생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며 준혁 엄마가 내가 바라는 건 이제 딱 하나야. 잠시 숨을 고른 뒤 두 사람 결혼은 언제 할 거니? 홍지훈, 준혁 엄마의 말에 놀라며 결혼이요? 지훈이 깜짝 놀라는 반응에 준혁은 지훈을 본다. 내가 신뢰를 못 줬나 보네요. 나랑 결혼 얘기에 그렇게 놀래면 서운하네요. 대표님까지 왜 그러세요? 준혁은 지훈의 반응이 귀여워 계속 쳐다본다. 난 지훈 씨 좋아. 날짜는 하루라도 빨리 잡았으면 좋겠어. 부모님도 내가 만나볼게. 이런 얘긴 빨리 하는 게 좋아.
식당을 나와 준혁이 운전하는 차 안 지우는 말이 없다. 준혁은 한적한 길로 방향을 튼다. 차를 세운다. 지윤 씨, 정말 나랑 결혼 생각 안 해봤어요? 저 진짜 한 번도 그런 생각 꿈에도 못 해봤어요. 대표님보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저랑 사는 세계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캐나다에서 우리 둘이 한 건 뭐였는데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난 지윤 씨가 나랑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보통 이럴 땐 책임지라며 지윤 씨가 나한테 화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혁은 말하면서 스스로도 놀란 듯 웃는다. 차준혁이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지훈은 준혁이 하는 말에 당황해 말문이 막힌다. 준혁은 지훈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자신을 보게 한다. 웃음기 없는 얼굴 지훈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지금 딱 한 번만 말할 테니깐. 지윤 씨, 내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도 괜찮아요? 지훈의 숨이 멎는다. 당신이 아니면 난 성진그룹 대표로서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다시 말을 한다. 정말 그걸 원해요? 이번 한 번만 물을게요. 다시는 물을 일 없어요. 긴 침묵이 이어진다. 준혁은 지훈을 보며 대답을 기다려준다. 싫어요. 대표님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건 저도 싫어요. 준혁은 지훈에게서 원하는 대답을 듣고 그제야 미소 짓는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준혁은 지훈에게 깊게 키스한다. 입술을 떼지 않은 채. 사랑해요. 준혁은 지훈을 바라본다. 아주 사랑스럽게. 그리고 지훈을 품에 안는다. 다음 날 비서실에서 홍보실로 공문이 내려온다. 성진그룹 차기 대표 차준혁 결혼 관련 안내. 홍보실이 술렁인다. 어느 그룹 자제야? 신부 이름이 홍지훈? 우리가 아는 그 홍지훈? 이름을 보고 모두가 웅성거리며 하던 일을 멈춘다. 어쩐지 그때 지훈을 딱 집어 비서실로 올리더라. 홍보실도 충격이지만 비서실도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진다. 그중 은주가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 나만 몰랐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은주는 믿지 않는다. 그때 출산휴가였던 정희가 복귀한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 대표님 결혼 소식 들었어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어떻게 몰라. 다들 그 얘기로 난리들인데 이제야 알겠네. 일부러 전화까지 해서 나더러 휴가 더 쓰라고 하신 이유가 와 세상에. 그 순간 정희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지며 웃는다. 그때부터였을까 준혁은 지훈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지훈은 모른다. 캐나다 첫 출장 처음 음악회. 계단을 내려오던 지훈을 본 순간 준혁은 이미 결정을 끝냈다는 걸. 그건 준혁만의 비밀로 남는다.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은 준혁, 드레스를 입은 지훈. 지훈은 떨리는 손을 준혁에게 내민다. 준혁은 그 손을 잡는다. 준비 됐음 갈까? 지훈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준혁을 미소 지으며 바라본다. 두 사람은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수많은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환하게 웃는다. 처음부터 답은 하나였다. 서로를 알아보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